안녕하세요. 저는 이숙민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입니다. 평생을 작은 식당 하나 끼고 살아온 평범한 아줌마죠.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가 좀 차갑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명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좀 의외였어요. 워낙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라 연애도 제대로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가 있다며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김아영이라는 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키도 크고 옷도 멋있게 입고 말투도 당당하고 우리 명수한테는 과분한 분 같았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만났을 때 아영 씨가 하신 인사였어요. 정중하긴 했는데 뭔가 차가웠어요. 웃긴 웃었는데 눈은 안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니까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결혼식도 호텔에서 크게 했어요. 신부 쪽 하객들은 다들 반질반질하게 차려입고 와서는 우리 쪽 사람들 보는 눈빛이 뭐랄까 좀 그랬어요. 마치 다른 세계 사람 보듯이 말이에요. 아영 씨 아버지는 큰 회사 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면서 아버지만 오셨는데 인사드릴 때도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말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행복해 보이니까 다행이다 싶었어요. 명수가 어릴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빚쟁이들이 매일 집 앞에서 난리치고 전기 끊기고 가스 끊기고 그때 명수가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몰라요. 친구들 앞에서도 고개 못 들고 다니고 돈 없어서 수학여행도 못 가고 엄마, 나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고생 안 시켜드릴게. 중학교 때 명수가 한 말이에요. 그때부터 아이가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긴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그래서 아영 씨 같은 분과 결혼할 수 있었겠죠.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가끔 안부 전화할 때도 아영 씨가 옆에 있으면 말이 짧아지더라고요. 엄마, 아영이가 바빴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늘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도 명수가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참았죠. 그러다가 작년 겨울 갑자기 명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호철이 감기 걸려서 어린이집 못 가는데 아영이는 중요한 출장이 있어서 며칠만 와서 봐주실 수 있어요? 호철이는 제 손자예요. 5살인데 정말 예쁜 아이죠. 그런데 평소에는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영 씨가 교육에 민감하다면서 아무나 만나게 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촌스러운 할머니는 더더욱. 하지만 급하다니까 마다할 수 없죠. 바로 가방 싸서 아들 집으로 갔어요. 명순애는 강남 쪽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처음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 입구부터 호텔 같더라고요. 경비원한테 허락받고 들어가야 하고 엘리베이터도 카드 찍어야 움직이고 집 안은 더 대단했어요. 거실만 우리 식당만 했어요. 바닥은 대리석이고 천장은 높고 마치 미술관에 들어온 것 같았죠. 모든 게 하얗고 반질반질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아영 씨가 맨발로 나와서 인사하더라고요. 집에서도 정장 차림이었어요. 바지 정장에 하이힐까지. 집에서 왜 이렇게 차려입고 있는지 이상했어요. 호철이는 어디 있어? 방에서 자고 있어요. 감기약 먹여서요. 어머니, 죄송한데 며칠만 부탁드릴게요. 이번 출장이 정말 중요해서. 말은 정중했는데 눈은 차갑더라고요. 마치 저를 귀찮은 존재로 보는 것 같았어요. 명수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벌써 출근했다고 하더라고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들어온다면서 요즘 특히 바쁘다고. 아영 씨도 곧 나가면서 이것저것 주의사항을 말하더라고요. 호철이는 정해진 시간에 약 먹여주시고요. 밥도 냉장고에 준비해 놓은 걸로만 주세요. 다른 건 절대 안 돼요.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알레르기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명수한테서는 그런 말 못 들었는데. 그리고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 방이랑 서재는 들어가지 마세요.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나 싶어서. 하지만 뭐라 하기도 그렇고 그냥 알겠다고 했죠. 아영 씨가 나가고 나서 집안을 둘러보는데 정말 완벽했어요. 먼지 하나 없고 모든 게 제자리에. 그런데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요? 집이라기보다는 전시장 같았어요. 호철이 방으로 가보니까 아이가 자고 있더라고요. 열이 좀 있어 보였는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마를 만져보니까 뜨겁더라고요. 할머니, 호철이가 눈을 뜨면서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응, 할머니야. 호철이 아픈 거 낫게 해주러 왔어. 할머니, 언제 왔어? 방금 왔어. 우리 호철이 많이 아파.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칭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물 좀 떠다 주고 해열제도 먹이고. 그런데 약봉지를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감기약이 아니라 신경안정제 같은 거였어요. 5살짜리한테 이런 약을 먹이나 싶어서. 하지만 아영 씨가 준비해 놓은 거니까 그냥 먹였어요. 약 먹고 나서 호철이가 다시 잠들더라고요. 그날 밤 명수가 들어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랐나 싶을 정도로 홀쭉해져 있더라고요. 얼굴도 헬쑥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짙고. 명수야, 너 많이 말랐네. 아, 요즘 일이 좀 바빴어. 엄마 와줘서 고마워. 말은 그렇게 하는데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뭔가 걱정이 있어 보였어요. 그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호철이가 갑자기 칭얼거리면서 깨더라고요. 가보니까 또 열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파란색 자동차가 무서워. 처음에는 열 때문에 헛소리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 중얼거리더라고요. 빨간색 다음에 노란색. 순서 틀리면 엄마가 뭔 소리인가 싶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꾸 색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 순서를 계속 반복하면서요. 호철아, 무슨 색깔 이야기야?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5살짜리가 할 말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표정인지. 마치 누군가한테 혼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응, 비밀이야. 그런데 누가 그런 비밀 만들었어? 엄마가 우리 집 보물 지키는 비밀 암호래. 보물요? 아이 말이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호철이가 다시 잠이 들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명수가 출근하고 아영 씨도 나간 다음에 호철이랑 단둘이 있을 때였어요. 아이가 열이 많이 내려서 좀 나아 보이더라고요. 할머니, 배고파.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냉장고 안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아영 씨가 준비해 놨다던 음식은 어디 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냉동실에 비싼 건강식품만 잔뜩 있고 제대로 된 반찬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할 수 없어서 근처 마트에 가서 계란이랑 김치 좀 사와서 볶음밥을 해줬어요. 호철이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평소에 뭘 먹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 엄마 음식보다 훨씬 맛있어.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던지. 어린애가 제대로 된 밥을 못 먹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밥 먹고 나서 호철이랑 놀아주는데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놀이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나 엄마한테 배운 놀이 보여줄까? 그래서 뭔지 보여달라고 했더니 호철이가 갑자기 거실 한쪽 벽을 가리키더라고요. 저기 할머니 사진 있잖아. 거실 벽에 제 사진이 커다랗게 걸려 있었어요. 명수가 제 환갑 때 찍어준 사진인데 액자에 넣어서 걸어놨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겨준다고 생각해서요. 그 밑에 보물이 숨어 있대. 보물. 응,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 사진 밑에 우리 가족만 아는 특별한 보물 상자가 있다고. 호철이가 신이 나서 벽 앞으로 가더니 그 밑을 가리키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색깔 순서 맞추는 놀이 하는 거야. 파란색 로봇 먼저, 그 다음에 빨간색 로봇, 노란색 로봇, 초록색 로봇 순서대로. 로봇이요.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호철아, 로봇이 뭐야? 엄마가 가르쳐 줬어. 엄마 차가 로봇이래. 파란색 차는 파란색 로봇, 빨간색 차는 빨간색 로봇. 아, 차 색깔 얘기구나 싶었어요. 아영 씨가 차를 자주 바꾸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아이한테 이런 걸 가르쳤을까요? 그런데 이 놀이 왜 하는 거야? 보물 상자 열려면 순서 맞춰야 한대. 틀리면 안 열려.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5살짜리한테 무슨 복잡한 암호 같은 걸 가르쳐 놓은 건지. 그때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영 씨가 돌아온 거였어요. 예상보다 일찍 들어왔나 봐요. 호철이가 깜짝 놀라면서 제 뒤로 숨더라고요. 마치 들켜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처럼요. 호철아, 뭐 하고 있었어? 아영 씨가 들어오면서 묻더라고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그냥 할머니랑 놀았어. 뭘 가지고 놀았는데. 그냥 장난감. 호철이가 거짓말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신나게 뭐 했는지 다 얘기할 텐데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아영 씨가 저를 보더니 씩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호철이가 뭔가 이상한 말 하지 않았어요? 요즘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 가끔 없는 이야기 만들어서 하거든요. 없는 이야기요. 방금 전까지 호철이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같이 놀았을 뿐이에요. 그렇군요. 혹시 제 방이나 서재 쪽은 안 가보셨죠? 왜 자꾸 그걸 확인하는 걸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싶어서 이상하더라고요. 그날 밤, 명수가 들어왔을 때 한 가지 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명수 손목에 시퍼런 멍자국이 있더라고요. 명수야, 손목은 왜 그래? 아, 이거요? 회사에서 문에 부딪혔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멍자국이 문에 부딪혀서 생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뭔가에 색에 잡혀서 생긴 것 같았어요. 아프지? 괜찮아요. 엄마는 걱정 마세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평소 우리 명수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편해했는데 지금은 뭔가 항상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영 씨가 차려준 음식들이 나왔는데 다 비싼 걸로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수입 과일이며 유기농 채소며. 그런데 정작 명수는 거의 안 먹더라고요. 명수야, 밥 좀 많이 먹어. 너무 말랐다. 괜찮아요. 요즘 입맛이 없어서. 아영 씨가 옆에서 찬물을 끼얹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명수는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건강 관리하고 있거든요. 다이어트요? 우리 명수가 언제부터 다이어트를 했나요? 오히려 더 살쪄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명수가 아영 씨 말에 토를 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자기 의견 정도는 말하는 아이였는데, 그날 밤 늦게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거실 쪽에서 누군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영 씨 목소리였어요. 근데 낮에 듣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차갑고 무서운 목소리였어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했어? 이번 주 안에 정리 안 되면 너네 가족이 어떻게 될지 알지? 가족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건지. 돈이 문제가 아니야. 시간이 문제라고. 더 늦으면 들통날 수도 있어. 들통요? 뭐가 들통난다는 건지. 그래, 내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처리해. 알았지?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하게 화장실로 가서 물소리를 내며 들킨 척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아영 씨가 거실에서 뭔가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서류 같은 걸 들고서요. 어머니, 잠 못 주무세요.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에요. 그렇군요. 저는 내일 회의 자료 정리하고 있어요. 일이 좀 급해서. 새벽 2시에 회의 자료요? 그것도 그렇게 무서운 목소리로 전화하면서요.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호철이의 이상한 말, 명수의 멍자국, 아영 씨의 야밤 전화. 뭔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호철이가 또 이상한 잠꼬대를 했어요. 안 돼. 순서 틀렸어. 엄마가 화낼 거야. 호철이가 잠결에 하는 말이었어요. 아이가 꿈속에서도 무서워하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5살짜리가 뭘 그렇게 무서워하나 싶어서요. 그날 아영 씨가 나간 후에 저는 결심했어요. 뭔가 이상한 게 분명히 있으니까 한번 제대로 살펴보자고요. 물론 남의 집 뒤지는 건 예의에 어긋나지만 제 아들과 손자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얘기가 다르죠. 먼저 호철이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호철아, 어제 말한 그 보물놀이 할머니한테 좀 더 자세히 알려줄래? 할머니, 이거 진짜 비밀이야.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큰일 난다고 했어. 응, 할머니도 비밀 지킬 줄 아는데 우리끼리만 하는 거야. 그래서 호철이가 다시 벽 앞으로 가더니 제 사진을 가리키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할머니 사진 밑에 보물 상자가 있대. 그런데 특별한 열쇠로만 열 수 있어. 특별한 열쇠. 응, 색깔 순서 맞추는 거야. 엄마 차 색깔 순서대로. 파란색 로봇이 첫 번째, 빨간색 로봇이 두 번째, 노란색 로봇이 세 번째, 초록색 로봇이 네 번째. 아이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정확한 순서를 외우고 있더라고요. 5살짜리가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호철아, 엄마가 언제부터 이런 걸 가르쳐 줬어? 오래전부터 엄마가 매일 저녁에 연습시켜 줬어. 틀리면 안 된다고, 우리 가족 지키는 중요한 비밀이라고. 매일 저녁에 연습이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장난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 같았어요. 호철이가 잠깐 장난감 가지러 간 사이에 저는 제 사진이 걸린 벽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언뜻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벽이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벽지 색깔이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제 사진 바로 아래쪽에
네모나게 약간 다른 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손으로 만져보니까 감촉도 조금 달랐어요. 설마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계속 살펴봤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정말 미세한 틈이 있더라고요.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선으로 네모나게 그어져 있었어요. 이게 뭐지? 더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호철이가 뛰어오더라고요. 할머니, 뭐해? 아, 할머니 사진 좀 보고 있었어. 호철이가 이 밑에 보물이 있다고 해서. 할머니, 만지면 안 돼. 엄마가 절대 만지지 말라고 했어. 호철이가 깜짝 놀라면서 제 손을 잡아 끌더라고요. 아이가 얼마나 당황하는지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요. 왜 만지면 안 돼? 몰라. 엄마가 그냥 만지면 안 된다고 했어. 보물 지키는 로봇들이 화난다고. 점점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 벽 뒤에 정말 뭔가 있구나. 그리고 아영 씨는 그걸 아이를 이용해서 지키고 있는 거구나. 그날 오후 아영 씨가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나간 사이에 저는 본격적으로 집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호철이는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죠. 먼저 아영 씨 서재로 가봤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책상 위에는 컴퓨터하고 서류 몇 개만 있고 책장에는 경제 관련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그런데 쓰레기통을 보니까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잘게 찢어진 종이들이 들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색깔이 있는 종이들이었어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호철이가 말한 그 색깔들이었어요. 몇 개를 주워서 맞춰보니까 뭔가 숫자랑 영어가 쓰여 있더라고요. 은행 관련된 것 같았는데 왜 이런 걸 색깔별로 나눠서 찢어버린 건지. 그때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아영 씨가 돌아온 건지 확인하려고 서재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더라고요. 바람에 문이 흔들린 소리였나 봐요. 하지만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만약 들켰다면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저는 서둘러 서재에서 나와서 다시 거실로 갔어요. 그리고 제 사진이 걸린 벽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좀 더 대담하게 만져봤어요. 그 미세한 틈을 따라서 손톱으로 살살 눌러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움직이더라고요. 아주 조금이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여기에 뭔가 있구나. 그런데 그때 호철이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어디 있어? 여기 있어. 호철아. 아이가 비몽사몽하게 나오더니 제게 안겼어요. 할머니, 무서운 꿈 꿨어. 무슨 꿈? 엄마가 화내는 꿈. 색깔 순서 틀렸다고 소리치는 꿈.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가 꿈속에서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싶어서요. 괜찮아, 꿈이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때 아이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으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아빠는 왜 자꾸 다쳐? 응, 아빠가 다쳤어. 응, 어제도 손목 아프다고 했어. 그전에도 다리 아프다고 하고. 엄마가 아빠한테 화내면 아빠가 아픈 것 같아. 엄마가 아빠한테 화내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호철아, 엄마가 아빠한테 언제 화내? 아빠가 일 못했을 때 엄마가 당신이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소리쳐. 그러면 아빠가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 5살짜리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명수가 집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많이 슬퍼해. 응. 아빠가 가끔 울어. 호철이한테는 비밀이라고 하면서.
이제 확실해졌어요. 우리 명수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마른 게 아니라 정말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영 씨한테. 그날 저녁 명수가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명수야, 혹시 집에서 힘든 일 있어? 왜요? 괜찮은데요. 아니야, 엄마 눈에는 내가 많이 힘들어 보여.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명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사실 요즘 일이 좀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한데? 아영이가 하는 사업이 좀 크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도움이 안 된다고요? 우리 명수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가요? 명수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그때 아영 씨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명수는 요즘 승진 압박이 좀 있어서 그래요. 회사에서 성과를 더 내야 한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승진 압박이요. 그런데 왜 집에서까지 눈치를 봐야 하는 건가요? 저녁 먹는 내내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명수는 계속 아영 씨 눈치를 보고 아영 씨는 은근히 명수를 압박하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당신 회사 동기들은 벌써 다 승진했다면서요? 당신만 아직이네요. 이번 프로젝트는 꼭 성공시켜야 할 텐데. 실패하면 어쩌죠? 이런 식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명수는 점점 위축되어 가고,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이 집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아영이 있다. 내가 뭔가 해야겠다.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영 씨가 하루 종일 회사에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이 기회다 싶었어요. 호철이도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저는 다시 그 벽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그 미세한 틈을 따라서 눌러봤어요. 여러 군데를 눌러보니까 오른쪽 아래 모서리 부분을 누를 때 뭔가 달랐어요. 딸깍 하는 아주 작은 소리가 났거든요. 깜짝 놀라서 손을 댔는데 그 네모난 부분이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말 문이었던 거예요. 조심스럽게 당겨보니까 벽지로 위장된 문이 열리면서 안에 진짜 금고가 나타났어요. 번호를 누르는 키패드하고 지문 인식기까지 달린 아주 고급스러운 금고였어요. 아이고, 이게 정말 있었구나. 호철이 말이 다 맞았던 거예요. 정말 보물 상자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숨겨놨을까요? 그리고 5살짜리한테 암호를 가르쳐 놓은 이유는 뭘까요? 금고 문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역시 암호를 알아야 열리더라고요. 호철이가 말한 그 색깔 순서를 입력해야 하는 건가 싶었는데 번호로 바꿔야 하잖아요. 파란색이 몇 번인지 빨간색이 몇 번인지.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호철이가 엄마 차라고 했잖아요. 아영 씨가 바꿔 탔던 차들의 색깔 순서를 말하는 거라면 혹시 차량 번호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금고를 다시 닫고 벽도 원래대로 밀어 넣었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날 저녁 아영 씨가 돌아온 후에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영 씨, 차 참 자주 바꾸시네요. 요즘은 무슨 차 타세요? 아, 지금은 초록색 세단 타고 있어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예전에는 무슨 차 타셨어요? 아영 씨가 잠깐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보이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머니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호철이가 엄마 차 색깔 얘기를 하길래. 그 순간 아영 씨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호철이가 뭐라고 했는데요. 그냥 파란색 차, 빨간색 차 이런 얘기를. 혹시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아이들이 가끔 이상한 상상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뭔가 숨기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그날 밤 모두 잠든 후에 이상한 일이 또 있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는데 아영 씨가 거실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가만히 엿들어 보니까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계획 변경해야겠어. 시어머니가 너무 눈치 빨라. 시어머니요. 저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야. 아직 의심만 하는 수준이야. 하지만 오래 있으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 뭐가 위험하다는 건지. 그래.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자. 더 늦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마무리요. 뭘 마무리한다는 건가요? 명수, 걱정 없어. 완전히 내 말을 듣고 있으니까. 의심할 능력도 없고. 우리 명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잖아요. 호철이도 문제 없어. 아이는 놀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암호도 완벽하게 외우고 있고. 역시 호철이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 순진한 아이를. 전화가 끝나고 아영 씨가 다시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우리 가족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건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호철이와 단둘이 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호철아, 그 색깔 놀이 말인데 엄마가 숫자도 가르쳐 줬어. 응. 파란색은 1번, 빨간색은 2번, 노란색은 3번, 초록색은 4번이야. 1, 2, 3, 4구나. 그럼 그 순서대로 누르는 거야? 응. 1, 2, 3, 4 순서대로 누르면 보물 상자가 열린대.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간단한 암호 같았거든요. 1, 2, 3, 4라니. 이렇게 쉬운 암호를 쓸까요? 호철아, 혹시 더 긴 숫자는 없어? 엄마가 다른 숫자도 말해줬어. 호철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맞다. 긴 숫자도 있어. 1234 다음에 더 있어. 어떤 숫자? 082로 그 다음에 1927, 마지막에 0311. 깜짝 놀랐어요. 이건 단순한 색깔 순서가 아니었어요. 진짜 복잡한 암호였던 거죠. 호철아, 이 숫자들을 엄마가 언제 가르쳐 줬어? 오래전부터 매일 저녁에 연습했어. 엄마가 틀리면 안 된다고 했어. 매일 저녁에 연습이요. 5살짜리한테 이런 복잡한 숫자를 외우게 했다고요? 그럼 호철이는 이 숫자들을 다 외우고 있어. 응, 나 암기 천재야. 엄마가 칭찬해 줬어.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게 더 마음 아팠어요. 자기가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호철아, 혹시 엄마가 이 숫자들을 왜 외워야 하는지 말해줬어. 우리 가족을 지키는 마법 주문이래. 나쁜 사람들이 와도 이 주문 알면 안전하다고 했어. 나쁜 사람들이요. 정작 나쁜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날 오후 아영 씨가 급한 일이 있다며 외출한 사이에 저는 다시 금고 앞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호철이가 알려준 숫자를 입력해 볼 작정이었어요. 벽을 열고 금고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어요. 1234082로 19270311. 마지막 숫자를 누르는 순간 띠리리링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어요. 정말 열렸어요. 호철이가 외운 암호가 진짜였던 거예요. 금고 안을 들여다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안에 돈다발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것도 외국 돈 같았어요. 달러, 유로, 엔화, 온갖 나라 돈이 다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권도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른 여권들이었어요. 김하영, 박미영,
이수정. 전부 다른 이름이지만 사진은 똑같이 아영 씨였어요. 이게 뭐지? 왜 이름이 다른 여권을 여러 개나? 그리고 서류들도 많이 있었는데 은행 통장 사본들이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적혀 있더라고요. 수십억, 수백억. 도대체 이 돈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제일 충격적인 건 명수 이름으로 된 서류들도 있다는 거였어요. 명수가 모르는 사이에 온갖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우리 명수가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그때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영 씨가 돌아온 거예요. 급하게 금고를 닫고 벽도 원래대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서 뜨개질하는 척했어요. 어머니, 뭐 하고 계셨어요? 그냥 뜨개질하고 있었어요. 아영 씨가 뭔가 의심스럽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호철이는 어디 있어요? 방에서 자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영 씨가 거실을 둘러보더니 제 사진이 걸린 벽 쪽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혹시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챈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저는 확신했어요. 김아영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뭔가 큰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우리 명수와 호철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금고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위조 여권, 거액의 외화, 명수 이름으로 된 서류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아침 명수가 출근하기 전에 저는 결심했어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요. 명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급해요. 늦으면 안 돼서. 명수가 서둘러 넥타이를 매면서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 말에 귀 기울였을 텐데 지금은 그럴 여유도 없어 보였어요. 명수야, 너 혹시 아영 씨가 하는 일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 당연하죠. 투자 컨설팅 회사 운영하잖아요. 정말 그게 다야? 명수가 넥타이 매던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명수야, 엄마가 며칠 있으면서 이상한 걸 많이 봤어. 아영 씨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뭘 숨긴다고요? 거실 벽에 숨겨진 금고 말이야. 거기에 위조 여권들이. 엄마, 명수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당황한 듯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엄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영이가 들으면 어떡해요? 들으면 어때? 사실인걸. 명수야, 내 이름으로 된 서류들도 있더라. 너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에 연루되어 있는 거야. 엄마, 그만해요. 명수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바람에 아영 씨가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영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잠옷 차림이었는데도 왜 이렇게 위압적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서. 명수가 얼버무리면서 대답했어요. 자기 아내 앞에서 이렇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어머니, 혹시 명수한테 무슨 이상한 말씀 하신 건 아니죠? 아영 씨가 저를 째려보면서 물었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가운지. 이상한 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아영 씨,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금고 말이에요. 거실 벽에 숨겨진 금고. 거기 있는 위조 여권들과 외국 돈들. 그 순간 아영 씨의 얼굴이 싹 변했어요. 가면을 벗어버린 것처럼 차갑고 무서운 표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니, 남의 집에서 함부로 뒤지고 다니셨군요.
뒤진 게 아니라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호철이가 말해줬거든요. 그 아이가 외우고 있는 암호를. 호철이가요? 아영 씨가 호철이 방 쪽을 돌아보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너무 소름 끼쳤어요. 어머니 5살짜리 아이 말을 믿으세요? 아이들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한데. 상상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 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때 명수가 저와 아영 씨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아영이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해요. 사과, 내가 왜 사과해야 해? 명수야, 정신 차려. 저 여자가 너를 이용하고 있다고. 엄마, 명수가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아영 씨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아영아, 미안해.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해서. 나이 드시니까 가끔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이상한 생각이라고요? 내 아들이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잖아요. 명수야, 너 정말 모르는 거야? 내 아내가 누군지. 엄마, 그만해요. 아영이는 제 아내고 호철이 엄마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명수야, 엄마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 집에 가세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저를 쫓아내고 있다니. 그때 아영 씨가 다가와서 명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께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고, 그래서 이런 망상을 하시는 게 아닐까요? 망상이라고요? 제가 본 게 망상이라고요? 망상이 아니에요. 아영 씨, 당신이 범죄자라고요. 어머니, 이번에는 아영 씨가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참을 만큼 참았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제 집에서 이런 모독을 당할 수는 없어요. 모독, 사실을 말하는 게 모독이에요. 명수 씨, 어머니께서는 오늘 당장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우리 집에 계실 수 없어요. 명수가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일단 집에 가세요. 좀 진정하시고. 명수야, 너 정말 후회할 거야. 엄마 말 안 들었다고 후회할 거라고. 엄마, 제발. 그때 호철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왜 싸워? 무서워. 호철이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이 순수한 아이가 이런 걸 다 듣고 있었구나 싶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호철아, 괜찮아. 할머니는 잠깐 집에 가는 거야. 할머니, 가지 마. 호철아, 할머니가 꼭 다시 올게. 약속해. 아영 씨가 호철이를 제게서 떼어내면서 말했어요. 호철아, 할머니는 이제 안 와. 할머니가 우리 가족 힘들게 해서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아영 씨, 어머니, 이제 정말 나가세요. 더 이상은 못 봐주겠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짐을 챙겨야 했어요. 명수는 저를 말리지도 않고 오히려 빨리 나가라는 듯이 재촉하더라고요. 짐을 챙기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틀린 건가? 정말 내가 망상을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아니었어요. 제가 본 건 분명히 진짜였어요. 그 금고, 그 안에 있던 것들. 모든 게 진짜였다고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호철이가 또 달려왔어요. 할머니, 진짜 가는 거야? 응, 호철아. 하지만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멀리서라도. 할머니. 아이가 울먹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명수는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아영 씨만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집을 나오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없다. 내 아들과 손자를 저 악마 같은 여자에게 맡겨둘 수는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도 믿어주지 않고 증거도 마땅치 않고 아영 씨는 이미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호철이의 눈물을 생각하면 명수의 상처받은 모습을 생각하면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날 밤 제 작은 집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경찰, 하지만 믿어줄까? 아무 증거도 없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영 씨가 했던 전화 통화들. 그리고 호철이가 외우고 있는 그 암호들. 만약 제가 직접 그 범죄의 증거를 잡을 수 있다면.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 혼자서라도 해야 했어요. 집에서 쫓겨난 지 3일이 지났어요. 명수한테 전화해봐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이 없더라고요. 아영 씨가 완전히 차단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갑자기 명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명수야, 괜찮아? 엄마, 죄송해요.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죠. 괜찮아, 괜찮다. 그런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아픈 거야?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뭔가 이상했어요. 명수 목소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명수야, 혹시 아영 씨가 또 뭐라고 했어? 아니에요. 아영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부족하다고요? 우리 명수가 뭐가 부족해서요? 명수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집에서 힘든 일 있는 거 맞지? 엄마, 명수가 한참 말을 안 하더니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수야, 우는 거야?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 말해봐. 저도 모르겠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영이는 괜찮다고 하고, 제가 예민한 거라고 하고, 명수야, 엄마가 말한 게 맞는 거야. 아영 씨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아.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엄마 추측일 수도 있고. 그때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어요. 다시 걸어봐도 받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아영 씨가 옆에 있다가 전화를 끊게 한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명수와 호철이가 정말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들 집 근처로 가봤어요. 멀리서라도 지켜보자 싶어서요. 아파트 단지 근처 카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 8시쯤 아영 씨가 나오더라고요. 큰 가방을 들고서요. 어디 가는 걸까? 뒤따라가 보니까 은행으로 가더라고요. 야간 금고가 있는 은행이었어요. 한참 있다가 나왔는데 가방이 더 무거워 보였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저녁마다 은행에 가서 뭔가를 가져오더라고요. 뭔가 정리하고 있는 거야.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확신이 들었어요. 아영 씨가 모든 걸 정리하고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명수와 호철이도 함께 데려갈 작정인 것 같다는 거였어요. 아영 씨가 여행사에 들르는 걸 봤거든요. 안 돼. 그냥 두면 안 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경찰에 신고하기로요. 비록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제가 본 것들을 다 이야기해 보자고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로 갔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떤 신고인가요? 사기범 신고요. 제 며느리가 대규모 금융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관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동안 봤던 것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비밀 금고, 위조 여권들, 거액의 외화, 명수 이름으로 된 서류들. 하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어머님 혹시 직접 보신 건가요? 아니면 들으신 건가요? 직접 봤어요. 제가 그 금고를 열어봤다고요. 그 금고가 정말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증거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목격자라든지 없었어요. 저 혼자서만 본 거였으니까요. 어머님, 혹시 며느리분과 사이가 좋지 않으신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범죄자라고요. 어머님, 가족 간의 갈등을 경찰에 신고하시면 곤란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다시 오세요. 결국 경찰서에서도 문전박대당했어요. 저를 그냥 가족 갈등으로 치부해 버리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 그때 생각이 났어요. 호철이가 외우고 있는 그 암호. 만약 제가 다시 그 금고에 접근할 수 있다면. 하지만 이미 아영 씨한테 들켰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기회가 왔어요. 명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아영이가 내일 하루 종일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호철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어. 내가 가서 봐줄까? 아영이가 싫어할 것 같은데. 명수야, 호철이가 중요하지 아영 씨 기분이 중요해. 한참 고민하더니 명수가 말했어요. 알겠어요. 내일 오전에 와주세요. 하지만 아영이 모르게 해주세요. 기회였어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 아영 씨가 나간 후에 다시 그 금고를 열어서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챙겨오겠다고요.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도 찍고 가능하면 서류 몇 개도 가져와서 경찰에 제출하겠다고요.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대로 두면 아영 씨가 모든 걸 가지고 도망쳐 버릴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영 씨가 나가기 전에 저는 이미 아들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영 씨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큰 서류 가방을 들고서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영 씨가 완전히 멀어진 걸 확인하고 나서 저는 집으로 올라갔어요. 명수가 문을 열어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조심해 주세요. 아영이가 알면 큰일 나요. 알겠어. 그런데 넌 회사 안 가. 저도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오전에만 호철이 봐주시면 돼요. 다행이었어요. 명수까지 나가면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요. 호철이가 할머니가 온 걸 보고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우리 호철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하지만 아이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며칠 사이에 뭔 일이 있었을까요? 호철아, 밥은 잘 먹었어. 응. 그런데 할머니, 엄마가 요즘 무서워. 무서워? 왜? 자꾸 화내. 아빠한테도 화내고, 호철이한테도 화내고. 역시 뭔가 있었던 거네요. 아영 씨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가족들한테 화풀이하고 있는 거죠. 명수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명수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호철이와 함께 거실로 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거든요. 호철아, 할머니가 그 보물 상자 놀이 한 번 더 해볼까?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는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어. 왜?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래. 우리 가족을 해치려고 한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영 씨가 순수한 아이한테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구나 싶어서요. 호철아,
할머니가 나쁜 사람 같아. 아니야.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엄마가, 아이가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엄마 말과 자기 마음이 다르니까요. 호철아, 할머니를 믿어줘. 할머니는 호철이와 아빠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정말, 정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호철이가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카메라를 켰어요. 이번에는 모든 걸 기록해야 했거든요. 벽을 열고 금고 앞에 서서 호철이가 알려준 암호를 다시 입력했어요. 1234-0815-1927-0311 띠리리링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서요. 위조 여권들, 각국의 현금, 은행 통장들, 그리고 서류들. 모든 걸 하나씩 사진 찍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발견한 게 있었어요. USB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긴급 계획이라고 쓰인 봉투도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비행기 표가 들어있더라고요. 내일 저녁 7시 인천공항 출발, 스위스행 항공편이었어요. 승객 이름을 보니까 김아영, 박명수, 박호철. 우리 가족 이름이 다 적혀 있었어요. 내일 도망가려고 했구나. 서둘러 USB도 가져오고 비행기 표도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몇 개 서류는 직접 가져왔어요. 금고를 다시 닫고 벽도 원래대로 하고 나서 저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경찰관들의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드디어 믿어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이 USB 내용을 확인해 봤나요? 아니요. 그냥 가져온 거예요. 경찰관이 컴퓨터에 USB를 꽂더니 화면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건 투자 사기 피해자 명단이네요. 그리고 해외 계좌 정보까지. 정말요? 네,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고 피해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해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네요. 그제야 아영 씨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 지금 즉시 현장으로 가야겠어요. 혹시 용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으니까요. 경찰관들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따라갔어요.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마침 아영 씨가 돌아오는 걸 봤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어요. 경찰들이 아파트 주변을 에워싸는 사이에 아영 씨는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잠깐 후 경찰들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한참 있다가 아영 씨가 문을 열었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김아영 씨, 금융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 순간 아영 씨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가운지 마치 저를 죽이고 싶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한 짓이군요. 당연하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금고를 확인했어요. 저는 호철이한테 암호를 물어봤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서요. 금고 암호를 아세요? 네, 며칠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암호를 입력해서 금고를 열자 경찰들이 모든 증거를 압수했어요. 아영 씨는 끝까지 발악했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USB에 있던 자료들이 결정적이었어요. 모든 범죄 내역이 다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명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집 앞에 경찰차들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명수가 점점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럼 아영이가 정말? 네, 수백억 원대 투자 사기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름으로도 여러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제 이름으로요? 네, 모르셨나요? 명수가 주저앉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걸 알고 충격받은 거죠. 호철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제게 안겼어요. 할머니, 왜 경찰 아저씨들이 와? 괜찮아, 호철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아영 씨가 수갑 차는 걸 보면서 저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싶어서요. 명수야, 이제 알겠지? 엄마 말이 맞았다는 거. 명수가 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씀을 안 들었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아영 씨가 경찰차에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를 봤어요.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요. 당신이 망가뜨린 거예요. 내 가족을 후회할 거예요. 명수와 호철이도 힘들어질 거라고요. 그래도 당신보다는 낫겠죠.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 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좋은 조용함이었어요. 그 차가운 기운이 사라진 거예요. 명수가 저에게 와서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괜찮다, 명수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일단 호철이부터 챙기고.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어요. 비록 간단한 식사였지만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이었어요. 호철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더라고요. 호철아, 엄마는 잠깐 멀리 갔어. 아주 오랫동안. 왜? 나쁜 일을 해서 반성하러 갔어. 그럼 언제 와? 글쎄, 아주 오래 후에.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해 줬어요. 앞으로 할머니와 아빠와 함께 살 거라고. 그게 더 좋은 거라고요. 그날 밤, 호철이가 제 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자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비록 힘들었지만 내 가족을 지켜냈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김아영은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수백억 원대 투자 사기의 주범이었으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항소도 기각되었고 지금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을 잃었어요. 그 호화로운 아파트도 압류되고 명수도 회사에서 사직해야 했어요. 아영 씨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요. 비록 명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주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죠. 명수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기특했어요. 예전에 위축되고 자신감 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한 아들로 돌아왔거든요. 우리는 제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다시 열었어요. 명수가 도와주니까 예전보다 훨씬 수월했어요. 호철이도 학교 끝나면 식당에 와서 숙제하고 손님들하고 인사도 하고. 할머니, 오늘 뭐 도와줄까? 호철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도와주겠다고 할 때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사장님이 아들을 구해낸 거 맞죠?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그때의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져요.
명수는 새 일을 찾았어요. 예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직한 일이에요. 작은 회사의 격리 담당이거든요. 월급도 적고 힘들지만 명수가 만족해해요. 엄마, 이제 진짜 제 실력으로 하는 거라서 뿌듯해요. 호철이는 동네 초등학교에 다녀요. 처음에는 엄마가 없는 걸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적응했어요. 할머니,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 우리 호철이 정말 똑똑하네.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호철이가 물어보기도 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 호철아, 엄마는 잘못한 일 때문에 오래 반성해야 해. 그 대신 할머니랑 아빠가 있잖아. 응, 할머니랑 아빠면 충분해.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찡해져요. 작년 크리스마스였어요. 새 식구가 작은 케이크를 앞에 두고 앉아 있는데 명수가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때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앞만 보자.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당연한 거 아니야? 내 가족인데. 그날 밤 세 식구가 함께 웃으면서 케이크를 먹었어요. 예전의 호화로운 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짜 행복이었어요. 얼마 전에는 뉴스에서 김하영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교도소에서 또 다른 사기를 벌이다가 추가로 형량이 늘어났다는 내용이었어요. 엄마, 뉴스 끌까요? 명수가 물어봤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정말 그랬어요.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는 없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거실에는 더 이상 비밀 금고도 없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도 없어요. 대신 호철이가 그린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고 명수가 직접 만든 선반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어요. 진짜 집 같은 집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지금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다른 이야기들도 빠뜨리지 않고 들으실 수 있어요. 아직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힘들었던 경험이나 가족에 대한 생각이나 그냥 안부 인사라도 좋아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이번에는 제 옆집에 살던 김씨 아줌마 이야기예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부였는데 알고 보니 엄청난 비밀이 있었거든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